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입니다. 상위 0.01%인데요. 이게 모두 재벌 대기업과 은행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대기업이 4조 1천억 원의 혜택을 봐서 법인 한 군데당 평균을 내면 평균 약 500억 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중견 중소기업 모두 합해서 2조 4천억입니다. 이거 평균 내보면 불과 한 기업당 290만 원입니다. 근데 추경호 장관께서는 무슨 프로테지를 가지고 12.5% 더 많이 번다고 그러는데 이거 사실 수치 장난이죠. 액수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한 곳이 중견 중소기업에 비해서 17,200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 감세하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구색 맞추기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종부세도 대폭 삭감해 주는데 2% 국민이 중산층이고 서민입니까? 저는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는 범위 내에서는 자산으로서 자기의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소위 주택 가격의 안정은 좀 합리적이고 굉장히 과감한 이런 공급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공급을 충족시켜 가면서 수요를 세금에 의해서만 수요를 줄여서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그것은 조금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과거의 어떤 정책의 초점이 이러한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소위 악을 가지고 퍼뜨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본 데서 조금 시각을 우리가 좀 더 경제적인 시각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한편에서는 공급의 정책을 확대하면서 이 조세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좀 정상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진국들이 부동산 세제의 방향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좀 높여야 된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거래세도 낮추고 보유세도 낮추려고 해요. 2018년 조세 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미국의 0.99, 영국의 0.77%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방향과 역행하는 걸로 보이고요. 총리님, 우리나라 법인세가 해외 주요 국가의 견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OECD 평균이 한 21.6% 정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의 법인세가 지금 단계에서는 25% 정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낮춰야 할 필요는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해서 내는 합산한 걸 보면 우리나라가 27.5%, 일본이 29.7%, 독일 29.9%, 프랑스 28.4%, 이탈리아 27.8%입니다. 미국이 좀 낮아서 25.8%이고 영국은 대폭 낮아 19%인데 영국도 법인세를 23%까지 올리겠다. 미국은 28%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 3천억 원 이상의 가표기준 이익을 내는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 총리님, 이 수혜 대상 법인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소득의 그러한 세금을 내는 회사의 수는 작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아마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국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제 경쟁력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걱정, 또 우리가 앞으로의 복지라든지 또 남북 통일에 대비하고 우리의 각종 연금 제도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세수에 대해서는 그때의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유연성을 좀 갖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입니다. 상위 0.01%인데요. 이게 모두 재벌 대기업과 은행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대기업이 4조 1천억 원의 혜택을 봐서 법인 한 군데당 평균을 내면 평균 약 500억 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중견 중소기업 모두 합해서 2조 4천억입니다. 이거 평균 내보면 불과 한 기업당 290만 원입니다. 근데 뭐 추경호 장관께서는 무슨 프로테지를 가지고 뭐 12.5% 더 많이 번다고 그러는데 이거 사실 수치 장난이죠. 액수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한 곳이 중견 중소기업에 비해서 17,200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 감세하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구색 맞추기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전부 다 따져봤을 때도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수 감소 효과가 7조 7천억이고 이게 서민 중산층에다가 중견 중소기업 다 합쳐봐야 4조 6천억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80% 정도가 약 45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데 연봉 5천만 원 노동자의 소득세가 이번에 170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8만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월 1만 5천 원 수준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내는 상위 2%는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재벌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1천억을 감세를 통해서 재벌 총수와 1인당 약 10억 원씩 가만히 앉아서 혜택을 줍니다. 총리님, 그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 규모가 약 60조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세가 63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낚시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는 감세의 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감세가 추후에 다시 조세의 증가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경제가 그동안에 계속 높낮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론상으로 그 조세의 감면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어떤 분들은 트리클 다운 이펙트는 이젠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역시 그러나 조세의 기본적인 이론은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그 법인세든 소득세든 한 40% 정도 되는 분들은 전혀 세금을 내질 않습니다. 결국 그 나머지 분들이 그 세금의 전부 다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상장사의 유보금이 158% 증가했고요. 또 당기 순이익이 115% 증가했습니다. 근데 투자는 당시에 0.2%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투자하게 만들 요술 방망이도 없는데 이렇게 막연한 희망에 의해서 현찰로 감세를 해줍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네.